어떤 인간이 소인인가? 눈을 씻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군자와 대인은 도대체 보이질 않는다. 우리는 지금 소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사 이래 인간의 체격이 점점 왜소해져 왔듯 인간의 인격도 점점 작아져 간다. 악인만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소인도 비인간적이다. 영웅의 시대도 가고 위인의 시대도 갔다. 대륙을 휩쓸던 말발굽 소리의 영웅서사시는 잠잠하고 서로 악다구니하는 소리만 들린다. 어느 시대인들 소인이야 없었을까마는 오늘날처럼 소인의 둔감한 소인의 전성시대는 없었다. 지극히 커서 밖에 테두리가 없는 것을 대일이라 하고 지극히 작아서 속이 없는 것을 소일이라 한다. 한 말들이나 두 대들이 그릇에 짧은 재주와 좁은 소견을 가진 두 소지인이야 논할 바 못 된다고 공자는 말했지만 논할 바 못 되는 소인들을 빼고 나면 세상은 무인지경인 오늘이니 어쩌랴. 순자에 의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원래 소인이었다. 수양을 거듭한 뒤에야 덕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는 본시 대인이었다. 천진한 어린이야말로 대인이다. 맹자는 대인이란 어린이 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소인들의 세상에서는 어린이 같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크게 보인다. 도로도 저택도 사람도 동물도 어린이들에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크게 보인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들이 작기 때문이다. 소인에게는 매사가 대사다. 하찮은 일로 날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도 소인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조광조는 군자소인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진실로 소인을 소인이라 하고 소인 또한 군자를 소인이라 하니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기가 실로 어렵다. 군자와 소인이 구별되지 않으니 세상은 더욱 소인들 판이다. 군자와 소인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식별 기준은 단순 명료하다. 의와 이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군자는 일정한 도리를 말하고 소인은 사리만을 계산한다. 군자는 이득을 보면 실러 취한 행동이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이익을 보고도 양보하는 것이 의다. 소인은 어질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와 이는 또 어떻게 가릴 것인가? 장식의 판별법이 있다. 배우는 사람은 의와 이를 분별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없으니 의란 무엇을 위하는 것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의와 이가 분간된다. 의는 왜 자꾸 여위어 가고 이만 살찌는가? 의롭고 순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가 이를 이기면 치세가 되고 이가 의를 이기면 난세가 된다는데 소인들의 이 세상은 곧 난세다. 소인이란 누구냐 하는 물음에 순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소인은 난잡한 짓을 하면서 남이 흉보는 것을 미워하며 나쁜 짓을 하면서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아첨하는 자와 친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옳은 사람을 비웃고 충직한 사람을 적대시한다. 재주가 있으면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며 상대방이 어리석으면 해코지나 하면서 두려움을 모른다. 때를 만나면 약삭 바르고 교만하며 본인이 궁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날로 음흉해진다. 사기꾼과 배신자야말로 소인배다.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에서는 도둑질보다 사기를 더 큰 죄로 여기고 배신은 사형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날은 배짱 좋은 사기꾼이 대인처럼 여겨지고 의리 따위는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배신자가 군자처럼 여겨지는 이 땅에는 소인국의 소인들보다 더 소인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자리에 연연하여 전전긍긍하는 저 높은 자리의 소인들을 보라. 공자도 한마디 한다. 소인은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 군자는 관직에 어렵게 나아가지만 쉽게 물러난다. 소인은 그 반대다. 그러니 소인무용이라 진작부터 소인은 쓰지 말라 하지 않았던가. 소인들은 저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군자를 능멸한다. 군자부당이라 했다. 군자는 편당을 짓지 않는다. 어울려 친하게 사귀어도 편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붕당을 만든다.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는 데는 반드시 이 붕당으로 시작된다. 군자들은 초야에 있고 소인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만 숭상하는 소인배들이 더 출세하는 세상이다. 명리에 급급한 소인배들아 듣거라. 군자는 이름이 구차하게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르면 꾸며서 핑계를 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소인은 또 얼마나 많은가. 군자는 자신을 책하고 소인은 남을 책한다.
소인은 힘이 있으면 함부로 휘두르고 군자는 그 힘을 쓰는 일이 없다. 소인의 재주에 현혹되지 말라. 예로부터 재주가 둔한 소인은 없었다. 그래서 소인은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지극한 밝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간사함을 환히 밝힐 수 있겠는가. 그러니 소인은 자칫하면 과대평가되기 쉽다. 군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과실이 소인을 과대평가하는 과실보다는 낫다.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이 전한이 흥한 까닭이요, 소인을 가까이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한 것이 후한이 망한 까닭이다. 어찌 나라뿐이랴. 모든 흥망이 소인의 원근에 달렸다. 소인은 두려워하면서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다. 율곡 이인은 우의적 민기를 두고 그는 소인을 두려워하고 군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핀잔을 한다. 소인과는 인연을 맺지 말라. 니체도 달아나라고 한다. 시장에 파리 떼인 소인배들로부터 달아나라고 한다. 너는 고독 속으로 달아나거라. 너는 소인배들과 너무 가까이 살고 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보복으로부터 달아나거라. 그러나 송나라 학자인 정의는 소인을 버리지 말라고 한다. 소인배를 포용하라고 한다. 소인배라 하여 버리고 사귀지 않는다면 천하가 모두 군자를 적으로 보지 않겠는가.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지는 않으면서 엄격하라. 우리가 주변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을 먹는 자는 분명 사람이 못할 짓을 범한 탓으로 그런 욕을 먹는 것이다. 분명 사람은 짐승과 달라야 한다. 참새는 참새의 길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부끄러워할 줄을 안다. 성인들은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한다.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덕이라고 한다. 덕이란 무엇인가? 두루 이롭게 하면 덕이다. 나만 잘 되고 남을 해치면 곧 부덕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덕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 행하기를 꺼린다. 그래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요지경의 세상이라고 푸념을 한다. 그러면 예란 무엇인가? 나를 엄하게 다스리고 남을 너그럽게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낙이란 무엇인가? 마음속의 만족을 누리라는 말이다. 이러한 예학의 논일면 이해상관의 저울질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무튼 너무 혼탁한 세상이다. 우리 인간 본연의 보편적 자유의지가 말살되고 있으며 어제의 의로운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처럼 버려지는 본말이 전도된 세상이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가조차도 구별이 쉽지 않은 세상이다. 고려말 선승인 나홍선사도 이런 식구를 남겼겠는가.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하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있는 곳엔 모든 질투, 시기, 성냄, 분노, 화냄이 반드시 존재해야 사회가 성립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